자, 안녕하십니까. 신한대학교 2학년 종이치 기공학 실습 2017년도 2학기 수강하는 여러분, 방학 잘 보냈나요? 민환교수 또한 여러분 덕택에 여름방학 바쁘게 지냈습니다마는 다소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방학 잘 보냈나요? 아마 아르바이트 또는 부족된 학습들 아니면 더 넓은 세상을 이제 구경하기 위한 해외여행 및 국내 여행 참 바쁘게들 보냈을 거다 생각합니다. 2달이라고 하는 시간 참 빠르죠? 벌써 다음 주에 2학기 개강이라고 하는 거 반갑기도 하지만 아쉽기도 하고요. 그러나 시간은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. 여러분들 2학기 개강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? 민환교수 또한 다음 주 개강을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2학기에는 좀 더 효율적인 이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. 개강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강의 계획서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수강 신청하는 도중에 2학기에 신종우 교수가 진행하고자 하는 이 교과목의 소개, 이 교과목의 진행, 과정, 또 그리고 이 교과목에 대한 세부 이 정보를 미리 좀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수강 신청에 더 좋은 선택의 폭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 오늘 개강 일주일을 앞두고 민환 교수는 여러분에게 종이치 기공학 실습 전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. 종이치 기공학 실습 여러분들 1학기에 연속 과목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. 1학기에는 노인보철의 국왕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죠. 국왕 내에 치아가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는 이 노인들의 이 어려운 상황을 저작과 심미의 기능으로 회복시켜주는 이 종이치 기공학의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한 학기 동안 이 틀리라고 하는 이 완전 틀리라고 하는 전 제작 과정을 여러분의 손에 의해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. 2학기에는 좀 더 심화 종이치 기공학 실습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닐 겁니다. 1학기에 학습했던 종이치 기공학 실습의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2학기에는 여러분의 좀 더 이 하이테크닉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손을 빌려 만족도 높은 이 완전 틀리의 종이치를 한번 여러 방법으로 제작해 보는 이러한 과정이 1학기와 달리 2학기에 진행할 심화 종이치 기공학 실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먼저 이 교과목의 정보를 좀 소개해 보면 역시 이번에도 3반으로 진행되고 있고 주로 월요일, 화요일, 금요일 오후에 3시간 이렇게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. 아마 수강 신청할 때에 60여 명을 거의 20명씩의 이 분할 나누어서 이 소수 정예의 2학기의 실습으로 아마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. 이 나머지는 1학기에 제가 소개한 민환 교수의 정보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. 2학기에 이 수업의 좀 포커스는 1학기에는 아주 기본적인 이 배경을 배웠고요. 그리고 아주 초보적인 손의 테크닉으로 완전 틀니를 제작해 보았습니다. 여러분들 굉장히
어렵고 힘들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. 2학기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세상, 이미 와 있고 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 4차 산업혁명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4차 산업혁명의 인재는 이 수능형이 아닌 자율형, 즉 교수자가 답을 주는, 정답을 주는 부분에서 온리 여러분들은 교수자가 안내하는 그 학습 방법 내용 속에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2차, 3차 산업혁명의 인재에 맞는 수능형이 되겠고요.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자율성의 이 세상, 이 다양성의 새로운 세상에서는 수능형의 학습으로는 어렵다. 즉 자율형.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고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답을 내는, 즉 교수자 중심의 수업이 아닌 학습자 여러분의 수업으로 이제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신종훈 교수는 2학기에 새롭게 진행하고자 합니다. 다시 말씀드려보면 지금까지는 어떠한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그리고 설명되어진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틀리 전 제작 과정의 이 프로세서를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핸즈온 코스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여주고 난 다음 다시 여러분들은 신종훈 교수의 스텝 바이 스텝의 이 프로세서를 보고 다시 그대로 모방하는 이러한 실습,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이러한 수능형의 교수자 중심의 수업은 배제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. 다시 말씀드려보면 교수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새로운 세상에 나가 주역이 될 수 있게끔 안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수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한 반면에 아마 여러분들은 2학기에 이러한 수업을 처음 해볼 겁니다. 즉 PBL이라고 하는 문제 학습 중심과 그 다음에 팀 프로젝터, 즉 혼자 하는 실습이 아닌 팀에 의해서 같이 논의되어지고 같이 정답을 찾고 이렇게 협동에 의한 이 수업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생소할까요? 생소하지 않을 겁니다. 지금까지 교수자의 일방적인 이 진행, 여러분들 힘들고 다소 효과가 없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을 신종훈 교수는 이번 2학기에 여러분과 함께 문제 학습 중심, 그리고 그 문제 학습 중심을 혼자 고민해서 푸는 것이 아니고 팀원들과 같이 이 조원들과 함께 그 문제의 인지를 풀어놓고 토론하고 답을 찾아 2학기의 총이치에 좀 심화 실습으로 연결하고자 한다 이겁니다. 이해되실까요? 아니면 좀 더 설명을 해본다고 한다면 2학기 2주차에 진행되어진 이 총이치의 수립, 이 틀니가 한자 구강에 의해서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틀니가 파절되거나 크랙지는 경우, 원래의 크랙이나 파절되기 전의 상태로 리페어하는 2주차의 의치상 수리 부분,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신종훈 교수가 교과서 설명하고 그리고 수리하는 방법, 교과서에 있는 부분을 가이드에서 핸즈온으로 보여주고 여러분은 그 기준 안에서 여러분 손에 의해서 이 리페어 해오는 이 부분은 이제 수능형의 학습, 즉
이러한 다양성의 4차 산업의 자율형 학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신종우 교수가 의치 파절을 시켜주면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또는 신종우 교수가 이야기하는 답안에 의한 리페어가 아닌 팀원들과의 문제의 이 풀이를 같이 의논하고 그 팀원들 간에 이제 리페어하는 이런 과정. 또 하나 여기에 좀 더 깊게 진행하고자 하는 범위는 가급적이면 교과서에 없는 내용, 그리고 교수자의 이야기가 아닌 또는 다른 팀원들이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문제학습 중심 풀이로 이제 파절되어진, 크랙되어진 이 완전 틀니를 리페어해 보는 것. 이렇게 학습을 해야만이 여러분이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당당하게 창의 융합형 인재로 어느 분야에 가서든 간에 스스로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팀원들과의 그 문제 해결을 같이 연관시켜서 해결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정형화되어진 이 교수법의 이 문제점을 탈환할 거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힘들까요? 아니면 재밌을까요? 아마 여러분들은 이 문제학습 중심 그리고 팀 프로젝트의 이 수업을 당당하게 잘 해낼 거라 믿고 현재 그렇게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큰 틀의 진행 방법은 말씀드렸고요.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은 말씀드려보면 출석 20점, 그리고 중간고사, 기말고사 각각 10점, 10점에서 20점, 그리고 동영상 발표 20점, 그리고 PBL,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제학습 중심과 팀 프로젝트에 의해서 매 시간마다 참여하고 있는 그 모든 부분을 35점으로 평가하고요. 그리고 1학기에 진행해오고 있는 오늘과 내일, 오늘의 5가지 감사와 내일에 진행해야 될 어떠한 일들을 수면 전에, 잠자리 전에 오감사와 함께 내일의 일을 적어보는 것, 이 부분을 5점으로 배정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2학기 종이책 기공학 실습 여러분들의 성적 평가 항목으로 잡고 있습니다. 총 15주의 이 강의 1주차에 여러분들 이 종이책 실습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,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학습 중심을 바탕으로 이 팀 프로젝트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요. 그리고 그 팀원의 이 조언을 미리 한번 짜보고, 그리고 문제학습 중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의 학습과 팀 프로젝트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연계성, 이런 부분을 1주차에 민항 교수가 개요, 오리엔테이션으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고자 합니다. 그 부분을 바탕으로 2주차에는 이제 의치상 수리, 즉 한자 구강 내에 장착되어진 이 의치상은 아크릴이라고 하는 수지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크랙지거나 파절될 수가 있습니다. 이 파절되거나 크랙되어진 이 올드 덴처를 파절되기 전에 의치로 리페어하는 방법, 그리고 3주차에서는 의치상의 파절 크랙이 아닌 의치상에 현재 심어져 있는 인공치의 파절이나 크랙, 이 부분의 리페어, 이 두 프로세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
문제학습 중심에 의한 팀 프로젝트에 의해서 해결 한번 해보고자 한다 이겁니다. 여기까지가 1학기의 전 총이치 제작 과정의 프로세서와 수리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부분이고요. 4주차부터는 다시 이제 상용우치, 좀 더 심화, 완전 틀니를 제작하기 위한 이 기초상 제작, 교합제 제작, 교합기 장착, 그리고 인공 심미에 인공치를 배열하는 이 전치부 배열을 중간고사 전까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그리고 8주차의 중간고사 치르고 난 다음에 9주차 역시 구치부의 인공치 배열하고요. 잇몸의 형상을 좀 더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나비치에서의 의치상의 조각. 여기까지가 이 총이치의 이 프라이머리 파트의 제작 과정이 되겠고요. 이렇게 해서 나비치의 의치상 조각 과정까지가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왁스의 나비치를 단단한 수지의치로 전환하기 위한 세컨 파트의 수지의치 제작 과정 11주차에 메모리 들어가겠고요. 그리고 12주차에 수지 전입, 특히 이번 2학기에서의 이 레진 전입의 방법은 상악 나비치인 경우 아가 콜드큐어를 이용한 유동성 레진 전입법으로 진행을 하겠고요. 하악인 경우에서는 이제 열 중합의 방법, 1학기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봤던 열 중합의 히트큐어 이렇게 나누어서 상악, 하악의 나비치를 이제 중합의 방법을 유동성이냐 열 중합이냐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12주까지 진행한 다음에 13주차에 함 분리하고 매몰제 제거한 다음에 14주차 이제 이 콜드큐어에 의한 수지의치, 열중합에 의한 수지의치를 14주차에 다듬질과 최종 연마 과정으로 여러분들 고급스러운 좀 더 심화 총이치가 제작이 완료가 되어집니다. 그리고 완료되어지면 이 부분을 민항교수에게 체크받고 1학기에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가서 이 총이치의 완전 제작 과정을 프레젠테이션 했습니다만은 2학기에는 부모님이 아닌 여러분들 후배, 내년도 신종우 교수하고 학습하고자 하는 이 총이치 기공학의 이 후배들에게 이제 이 2학기에 고급스럽게 만든 총이치 전 제작 과정의 프로세스를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으로 한 학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리고 15주차에 2학기에 학습한 모든 이론적인 배경을 학기말 고사라고 하는 시험, 중간고사와 학기말 고사의 시험 부분도 이 페이퍼워크, 종이의 시험 문제가 아닌 우리 1학기에 진행했던 스마트폰에 여러분들 디지털 시험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2학기 총이치 기공학 실습 기대되나요?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시고요. 결국은 기대보다도 더 중요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열정, 이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에 여러분들의 이 융복합의 4차 산업혁명의 이 다양성의 자율형 학습을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원동력으로 참여해 주는 거 민항교수 부탁합니다. 많은 거 제대로 준비했기 때문에요. 여러분들 걱정 말고 오시고요. 단 2학기에는 동영상 발표 부분은 1학기와 달리 횟수가 대폭 줄어들 겁니다. 왜냐하면 1학기에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, 동영상 발표, 디지털 여러 부분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2학기에는
그러한 포커스보다 문제학습 중심에 의한 팀 프로젝트의 이러한 수업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자 합니다. 며칠 남지 않는 나머지 방학 마무리 잘 하시고요. 2학기에 좀 더 큰 열정의 큰 비전 가지고 신종우 교수와 함께 힘있게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. 보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도 보고 싶나요? 예, 며칠만 기다리고요. 그리고 총이치 기공학 실습 첫 시간에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민항교수 신종우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